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0선까지 다시 밀렸고 코스닥도 650선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요. 출발 증시 와이드가 2019년 증시 개장 첫날 스튜디오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차 결과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70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3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오늘 상승세 나옵니다.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39,000원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8% 하락세 예상됩니다. 6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2만 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장중한 때는 3%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1% 넘게 하락하면서 36만 2,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어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4천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2% 가까운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25만 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한국전력 모두 1%대 상승세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부터 신한지주까지 오늘 모두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데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49,200원 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오늘 1% 넘게 상승합니다. 12만 4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서 20만 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만 1,2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6위부터 2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생활공학 오늘 0.7%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4,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2%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7만 4천원 바라보고 있고 삼성 SDS 어제 1.75% 하락했는데 오늘 그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만 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현재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659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7만 5천원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어제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0.8% 추가 하락 예상되고요. 7만 3천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6% 넘는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3%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7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22만 3천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캔텍 1% 넘게 상승하면서 5만 8천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6위권 내에 올라와 있고요. 57만 9,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HLB 오늘 0.8% 하락세 예상됩니다. 7만 2천원 선 이탈하고 7만 1,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어제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9만 원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오롱디 슈진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9,45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17만 8,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유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50불 강하게 깨는 그런 모습 속에서 8%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 유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유가 하락은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반대적으로 또 좋은 그런 업종이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항공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에 WTI 국제 유가가 8% 가까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실적 역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4분기 역시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9%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최근에 유가 하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월부터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역시 기존보다는 좀 차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실질적인 전망은 4분기보다는 오히려 내년 1분기로 갈수록 영업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유가 하락을 해서 항공유도 하락을 한다면 그것이 반영되는 시점이 본격 하락한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 이제 조인트 벤처를 델타항공과 설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발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지금 이제 LCC와 어떻게 보면 LCC에 가장 좀 피해를 받았던 최근까지의 흐름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LCC와 좀 차별화적인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신규 LCC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더 선정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LCC 주식들이 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CC는 점점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반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거기에서 좀 살짝 비껴나 있으면서 중거리나 장거리 쪽에 수익성이 극대화에 지금 시장은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LCC 주식들에 비해서는 대한항공의 주식이 차별화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한진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펀드 지금 주주 환원 관련된 또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한진칼과 더불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라인 3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수혜주인 대한항공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7일에 디지털 대성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약 이틀 만에 S퓨어셀 40%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용평 리조트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JTC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창재지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S&P월드 15% 넘는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12일에 현대미포조선 추천해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10%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10%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무림 PMP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 애경산업과 풍산홀딩스 모두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월케미컬 1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S&P 월드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한창재즈, 그리고 3위에는 S퓨어셀, 2위에는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1위에는 풍국수정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132%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윤 연구원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5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12%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하나케미컬, 3위에는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20% 기록했고요. 2위에는 풍산 26%, 그리고 1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27%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와 7위에는 각각 김윤 연구원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국전력과 풍산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6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쌍용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2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한창재직, 그리고 4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S퓨어셀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에는 현재 신혜섭 소장의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13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위에는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6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이로운 수익률을 내고 있으신 분입니다. 바로 신혜섭 소장님이신데요.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로 18,000원 주셨는데 벌써 터치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수소의 테마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국주정이 이렇게 갈지 그 풍국주정의 주주들도 몰랐을 거예요. 풍국주정 사실 소주의 원료인 주정을 만들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 매출액을 보더라도 매출액은 그냥 1,000억 원대에서 머물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그거의 10%인 1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꾸준한 회사예요. 다 주정 회사들이 다 그래요. 진로발효, 창해, 에탄올, 풍국주정. 왜냐면 갑자기 소주 뭐 출하량이 늘 리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슬퍼가지고 갑자기 소주를 한 병씩 더 마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냥 꾸준하죠. 그리고 매년 배당을 한 2%에서 3% 주는 배당주였고, 그러니까 배당주로서 자산을 늘려서 나중에 자산이 엄청 늘어나서 이제 배당 수익률로만 먹고 사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이 배당 투자자들 같은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오히려 안 반가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생 사서 계속 갖고 있어서 수량만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싸게 못 사거든요. 많은 주식을. 그러니까 오르면 덜 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은데 지금 어떤 지금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일단 탔기 때문에 지금 주정 사업에서 뭐 그 다이나믹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업 개요를 보면은 선도산업이라는 그 계열사 산업용 가스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가 있고 밑에 SDG 수소 및 아세틸렌 제조 및 판매 회사 이 SDG라는 이 자회사의 성장성 때문에 풍국주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사실 그 계속해서 그 사고 싶은 사람들 배당 투자자들은 오르는 게 반갑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른다고 그 사람들은 팔지 않고 평생 갖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주주 지분을 보세요. 최대 주주 지분이 70%에 육박합니다. 나머지 수량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수량 30% 중에 배당 투자자들,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안 팔 테고 나머지 기껏해야 뭐 20% 가지고 하는 건데 금세 오르죠. 그러니까 물량이 100 중에 20밖에 없어요. 20 가지고 이런 테마가 끼게 되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풍국주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맞이하는 때가 온 거죠, 지금. 이 연봉의 차트를 보면 이게 일봉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연봉 차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거래량도 사상 최고로 터지고 있고요. 2017년, 18년도. 그래서 풍국주정에 아마 그 역사책이 나온다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하셨는데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연구원이 현대미포조선을 추천해 주었는데 1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LNG선에 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게 될 것이고 특히 또 16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회복을 하면서 이미 확보한 물량을 통해서 또 내년까지도 매출은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긍정적인 정책 지원 또한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친환경적 이슈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제시했던 목표가는 75,000원으로 계속 유지하시고 추후에
추가적인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늘도 지수는 어려울 겁니다. 그 다우 나스닥이 조금 반등했지만 500포인트 빠진 다음에 200포인트 상승했기 때문에 절반도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수 관련주는 역시나 안 좋을 거고 결국에는 지금 테마주가 득세하는 시장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는 조금 밀어두고 테마에 굉장히 집중해서 선택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9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시장 포인트 몇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 0.5%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39,000원대 회복했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 보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5,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20,000원 선까지 회복했고요. 현대차 오늘 0.85%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19,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8% 상승세 나오는데요. 369,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LG화학도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343,0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0.5% 빠집니다. 25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텔레콤과 한국전력 모두 상승세 띄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3% 상승하면서 206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0.63%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4포인트 오르면서 660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7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는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74,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NM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세로 출발하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3%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5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바이로메드 0.7% 상승하면서 21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는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57만 원 선 그래도 깨지지 않았고요. HLB 0.83%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7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이 9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9만 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즈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8,8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도 오늘 0.5%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월드입니다. 이월드는 이랜드에 편입이 되면서 이월드라는 회사가 조금 알려졌죠. 지금 이랜드 월드의 주얼리 사업 부분을 인수를 추진한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랜드 월드는 이랜드 그룹의 지주사격인 회사인데요. 이랜드 월드가 지금 자회사 이랜드 파크를 통해서 이월드 지분을 60%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드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이랜드 계열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여러 가지 이랜드가 이 테마파크로 본격 육성을 해보겠다. 대구의 작은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회사였지만 그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키워보겠다 하면서 굉장히 성장성이 부각이 되었던 이랜드가 어쨌든 굉장히 이월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자본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 성장성이 있는데 그 성장성 부분도 이제 가미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테마로 얽혔죠. 근데 이게 그 테마로 얽힌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왜냐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 회사의 사장이 그 유력한 정치인의 옆집에 산다. 이렇게 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먹히면은 또 엄청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걸 보면은 되게 거품으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동문을 찾는, 그렇죠? 고등학교부터 찾아내요. 이제 나중에는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찾아낼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게 만약 먹힐 수도 있다면은 누가 또 만들어내겠죠. 유치원을 같이 다녔다.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거. 유치원은 아니지만 지금 고등학교의 동문이라는 이유로 뭐 이 일부 정치인가 근데 이 뭐 기업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공시를 내놨고요. 어쨌든 이월드는 뭐 그런 부분으로 엮이긴 했지만 이월드가 원래 그 이랜드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뭐 테마파크로서의 가치 이런 걸로 이제 뭐 부각이 되면서 2018년에 2015년도 이후에 계속 그 저항선에 부딪혔던 거를 뚫어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2019년에는 기술적으로 한결 위가 굉장히 수월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월드는 손절가 2,600원, 지금 100원 정도 차이 놓고 그냥 짧게 잡았거든요.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4,000원은 15년도 9월 달에 기록을 했던 4,240원 역사적 신고가에 거의 가까운 그 라인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흥국입니다. 흥국은 건설기계 하부 주행체 부품인 롤러, 아이들러, 실린더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건설기계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인프라코어죠. 건설기계 뭐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인 건 굴삭기.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굴삭기를 만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장난감 보면 여자애들은 그 인형, 예쁜 여자 인형 갖고 놀고 남자애들은 막 자동차 아니면 막 굴삭기, 레미콘 이런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쵸? 그거 사주면 엄청 돌려 놀고. 근데 거기 굴삭기, 뭐 레미콘 이런 것들 등장하는데 그게 주로 공사 현장에 있는 건설 기계 차들이잖아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런 완성 굴삭기를 만든다고 하면 흥국이나 진성TC는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만드는 굴삭기에 들어가는 세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그리고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활동하는 무대는 건설 현장.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많이 있어야겠죠. 건물을 짓거나 뭐 아파트, 주택을 많이 건설을 해야 거기 두산 인프라코어에 굴삭기가 들어갈 거고 굴삭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부러지거나 부품이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흥국이나 진성TC에 빨리 주문을 하겠죠. 새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건설 경기가 좋아야지 건설 현장이 활성화되고 많이 생기고 굴삭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흥국 진성TC가 납품할 그런 수주처의 생산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주요 고객사도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볼보코리아 이렇게 국내외 건설기계 완성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국이나 진성TC가 활동하는 무대는 전부 다 건설 경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건설 경기 회복에 그 업황 기대를 걸고 있는데 건설 경기가 계속 회복이 되는 지금 부분으로 들어서느냐 마느냐. 그게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지금 건설 경기가 뭐 완전히 확 올라가는 걸로는 보이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도 올랐었지만 사실 남북 경협으로 좀 현대건설이 많이 올랐던 거고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다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건설주들을 쫙 쳐보면 알잖아요. 현대건설, GS건설, 뭐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계룡건설, 삼호, 뭐 중견, 중속 건설기업사 주가들 다 쳐보면은 건설 그 주가 호황일 때 단체로 집단으로 막 어벤져스 스타일로 다 갈 때처럼 가지는 않고 지금 건설주들 보면 개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주들 개별적으로 강한 것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돼서 건설주가 막 부흥하는 지금 건설주가 뭐 대장으로 나서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장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에서 확 올라가는 부분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나 지금 진성TC를 좁혀봐도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TC의 주가가 탐탁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흥국이 유일하게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갑자기 지금 80%에서 79%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2018년 5월 달에도 10,000원을 갔었는데 그 라인이 보니까 2016년도 9월 달에 급등을 했을 때 7,000원 딱 찍고 왔거든요. 근데 그 5월 달에 이번 연도 5월 달에도 지금 그 89.04% 1,350원 역사의 신고가를 찍고 그 월의 종가는 6,900원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2016년의 고점에 밀린 거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종가가 중요하거든요. 월의 고가상으로 아무리 올라도 지금도 사실 월의 고가상 지금 월의 고가가 될지 더 고가를 될지 모르겠죠. 지금 80%인데 지금 12월 달이 완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일수가 적긴 하지만 남은 일수에 폭락을 하면 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 게 완전 밀려가지고 압정처럼 끝날 수도 있겠죠. 위에서 호떡 기계처럼, 그쵸? 호떡 누르는 기계처럼 위에서 꽉 눌려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또 2016년과 2018년 5월달에 매물을 소화를 못한 건데, 만약에 이게 뭐 이쯤에서 80%든 뭐 더 가서 아니면 90%든 어쨌든 간에 이 7,000원 라인을 위에서 끝나면 이 매물을 소화했다는 게 돼서 되게 긍정적이죠. 왜냐면 2016년에 이 고점이 아마 굉장히 강한 매물벽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2018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가로 밀린 걸 보니, 그리고 그 다음 달 6월 달에도 그랬잖아요. 이번 연도 6월 달에도 정확히 6,980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9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 처음에 갔을 때 7,000원을 딱 찍었는데, 그 2년 뒤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6,900원에서 끝났고, 이번 연도 5월 달에 6월 달에는 6,980원. 이거는 진짜 7,000원을 눈앞에 두고 100원 차이, 20원 차이로 좌절을 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3전 사기예요. 그렇죠? 7,000원 라인이 3전 사기죠. 2016년에 한 번, 2018년 5월 달 한 번, 6월 달 한 번. 이번에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지금 7,700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또 종가 12월 달 말에 종가 맨 거래 종료일 날 종가상으로 또 7,000원을 못 뚫으면 이 7,000원은 정말 마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만 끝나면 이 벽이 지금 뚫리면서 끝나기 때문에 이게 한 3년간의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 위에서 올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2018년 5월 달에 갔던 자리 갈 수가 있어요. 도전해볼 수가 있어요. 이 주가도 그거랑 비슷해요. 잠자리, 가을철에 뭐 요즘에는 막 여름, 겨울 뭐 잠자리가 다 날아다니던데 원래 가을에 나타나잖아요. 잠자리 꽃잎에 앉았을 때 쫓아내면 계속 같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주가도 글로 회귀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1,350원으로 다시 도전을 할 거예요. 거기서 이제 1,350원에서 또 이 뭐 7,000원대 같이 저항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7,000원대를 뚫고 나면 거기를 도전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7,000원의 그 장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아요. 7,000원대를 장악하려는 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래일수 얼마 안 남은 동안만 버티면 7,000원대를 장악을 하고, 7,000원대는 마디지수대라는 그런 상징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이거를 소화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손절가를 7,000원으로 잡은 이유가 그 7,000원 라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0,000원. 1,350원이 최고가긴 하지만 일단 10,000원이라는 마디지수대, 그리고 4자릿수에서 5자리로 바뀐다는 부담감, 이것 때문에 일단 10,000원으로 잡았어요. 그 10,000원 근처까지 아마 한번 진군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 초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진양폴리입니다. 진양폴리는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폴리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폴리우레탄 폼 전문 기업이에요. 침구나 가구, 자동차 내장재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폴리우레탄은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폴리우레탄이 화학 용어지만 익숙할 거예요. 폴리우레탄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우리 신발에도 폭신폭신하게 해주는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폭신폭신하면서도 되게 가볍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침구, 가구, 자동차 내장재라고 보면은 이것도 되게 다양한 분야잖아요. 자동차에도 쓰이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집안, 거실 뭐 이런 데도 다 있다. 진양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홀딩스가 들어가면 일단 지주회사죠. 뭐 삼양홀딩스, 무슨 홀딩스, 그렇죠? 다 홀딩스 하면은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계열사들이나 자회사들의 지분율로 이제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이제 뭐 그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GS 이런 것도 지주회사고, 진양홀딩스의 자회사들, 이 상장한 그 3총사가 있는데 화학, 진양산업이 있어요. 네, 지금 진양홀딩스는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진양화학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진양산업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2016년 4월달 그리고 2016년 3월달 순서대로 진양화학, 진양산업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번 연도 한 지금 중반 여름 지나면서 갑자기 시작됐죠. 밑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치솟고 있어요. 그리고 진양홀딩스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양홀딩스는 이제 지분법, 보통 지주회사가 좀 느려요. 예를 들어 GS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GS의 계열사, GS 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GS 리테일 이런 게 먼저 오른 다음에 그리고 순서대로 지분법 평가이익이 발생을 하려면 일단 자회사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주회사가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일단 진양산업, 진양화학이 움직이고 진양폴리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이제 그거의 합산인 진양홀딩스가 움직인다. 근데 진양홀딩스는 그런 의미에서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직. 그 대신 이제 진양산업, 진양화학이 움직였으니까 3총사 중에 막내. 이 막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진양폴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3총사에서. 3총사 중에 이제 가장 늦게 출발을 했다. 가장 늦게 출발을 했으니까 오히려 진양산업, 진양화학보다 오를 수 있는 폭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진양홀딩스는 맨 마지막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양폴리가 3총사의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본 종목 흥국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설업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건설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받을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본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탄폼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를 수 있는 확대폭이 크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윤 연구원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하락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고 시장의 상황과 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기존 시장인 중동 이외에도 러시아와 미국으로의 시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국내외로 수주 물량이 증가가 되었고 플랜트 부문에서도 매출 부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제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동으로의 수주 물량이 조금씩 다시 회복을 보이고 있고 또 내년에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쪽을 통한 아시아에서도 추가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의 흐름도 인프라 산업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로는 스튜어십 코드 때문입니다. 7월에 스튜어십 코드 이슈 이후에 단기간에 많은 성장은 없었지만은 11월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에 관한 이슈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이나 지배 구조에 관한 이슈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기업 가치는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에 관해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7월 이후에 스튜어십 코드가 발행이 됐고 도입이 되었고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약 40%의 주주가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국민연금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입김으로 인해서 배당의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또 주주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상으로는 상승 후의 저항 그리고 또다시 상승 후 저항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 11월 13일에 고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11만 5천원으로 우선 잡고 손절가는 9만 5천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가 행진 이후에 이평선이 눌리거나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손절가 라인까지는 적립식 투자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많은 방향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긍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가금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오리 사육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실적의 개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다운을 인수하게 되었고 또 도축전, 우모, 채취 등으로 동물학대를 하지 않는 RDS를 지키려는 의류기업이 늘게 되면서 중국과 동유럽의 오리털 생산국의 공급량이 많이 줄었고
중국의 환경 규제에 따라서 오리 농장 폐쇄가 우모 가격 상승에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4분기와 그리고 내년까지 동절기에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들어서는 현재 가격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폭염으로 캠핑과 외식이 줄어서 동가의 하락으로 육가공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자를 보기는 했지만 배달 음식의 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료사업 부분에서는 사료 첨가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DFS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 사료업계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큰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이 매출이나 설비를 기반으로, 탄탄한 기반으로 얼마나 현지 사장을 조금 더 빨리 현지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력을 원가 개선과 품질 개선을 통해서 이익 확대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는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는 매년 상반기에 조금씩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처음 목표가는 6,500원으로 짧게 잡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CJ E&M입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에서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었고, 트위터에서는 이 마마와 같은 관련된 컨텐츠로 5,600만 트윗이 달성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벗어나서 세계로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음악 컨텐츠 사업은 한국 시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CJ E&M의 엠넷은 상반기, 하반기별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듀스 시리즈나 쇼미더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문자 투표가 35만 건이나 기록할 정도로 한국 내에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로서는 또 OST 사업과 해외로는 콘서트 사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으로는 TVN과 OCN이 대표적인데,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 아는 도깨비, 시그널, 미생, 미스터 선샤인 같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를 통한 시청률, 그리고 그 시청률로 인한 광고료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OCN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각각의 다른 드라마를 하나의 세계 안에 포함시켜서 또 다른 재미를 보여주는 방식의 장르를 제작해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K컬처를 기반으로 한 DIA 다이아 TV나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티빙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 IOI 이후에 나야나 에너제틱 등 10대 위주의 아이돌 팬그룹을 벗어나서 20, 30대 누나 팬들을 많이 형성하고 인기를 얻고 있는 워너원의 또 성공적인 활동을 토대로 이번에 아이즈원 또한 신인 걸그룹 중에서는 초동 물량 최고 기록을 갱신을 하면서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멤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긍정적인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인기를 통한 음원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렇다 할 좋은 움직임은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좋은 재료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최근 상승에 이어서 올해 들어 다시 바닥권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시점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목표가는 25만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20만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실적 개선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이지바이오의 경우에는 현재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CJ ENM 같은 경우에는요. 미디어 콘텐츠나 음악과 관련해서도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100% 무상증자 결정에 상승세에 뛰고 있는데요. 신일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좀 상승을 많이 하다가 지금 조금씩 줄여가고 있거든요. 네, 인트론 바이오는 2015년도 이후에 많이 오른 것도 없고 2015, 16년도 이후에 그렇죠? 2015년도에 그 초반에 13,900원 시작했네요. 그렇죠. 2015년도 1월 달에 13,900원을 시작해서 2016년에 93,400원. 역시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한 번씩 폭등이 있죠. 그래서 13,900원에서 93,000원을 갔으니 대략 이게 몇 배인가요? 8배?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한번 그 산을 만들었으니까 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제 차분히 다시 한번 튀기려고 준비 중인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무상증자를 했다. 어쨌든 선물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죠.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는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면 이자를 주지만 주식에서는 배당을 줘요. 그래서 주식에서 배당은 은행의 이자와 같다. 물론 상품이 똑같지 않고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자 부분에서 뭘 준다는 부분에서는 은행의 이자와 같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뭐 유상증자 이런 게 있는데, 유상증자는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고,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무상이에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식을 늘려준다. 증자. 그래서 한 주를 준다. 선물이죠, 그냥. 그 대표도 얘기를 했네요. 내년도 1월 18일이 인트론 바이오 창립 2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20주년 우리가 뭐 매년 기념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10년, 20년 기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동안의 주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뭐 이런 걸로 주주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한 주를 준다. 그래서 일단 이 CEO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질 때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우리의 주가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면서 자사주를 스스로 사주는 이런 그 대표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무상증자를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거나, 이거는 회사와 주식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사랑 주식에 관심이 없는 대표도 많아요. 뭐 오르든 말든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배당을 받으면 되지 뭐. 그리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고, IR도 잘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기업 설명에. 그쵸. 그래서 은둔형 기업이라고 보고서도 쓰기가 어려운 거죠. 증권사에서도. 내용이 뭐가 있어야 쓰고 회사에서 만나줘야 쓰죠. 근데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IR도 자주 하고 뭐 무상증자도 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기업 홍보 활동이라던가 주주에게도 관심이 많다. 일단 CEO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업도 중요하지만 CEO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트론 바이오처럼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재무제표 보면 다 빨개요. 근데 그건 사실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인트론 바이오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우리나라는 사실 다 작아요.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바이오 시뮬러에서 조금 덩치를 키워놨지, 신약 부분이나 이런 데는 그냥 코딱지만 하다고 사실 하시면 돼요. 미국의 암젠이라던가 이 매출액을 보세요. LG전자 매출액이랑 똑같다니까요, 암젠은. 그러니까 인트론 바이오 같은 이런 작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을 수출하는 거예요, 기술 임상을 다 끝내서 식량을 개발할 때까지 안 가도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인트론 바이오가 11월 달에 7,5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기술 이전을 지금 파마반트라는 회사랑 기술 이전을 해서 선급금으로 $1,000만 받고 마일스톤으로 6억 5,75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7,526억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선업체랑 똑같아요. 조선업체가 배를 계약할 때 처음에 선급금을 받은 다음에 배가 만들어지면서
다 받는 거예요. 그걸 주문한 데서. 이것도 똑같거든요. 옛날에 우리 메디톡스가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인트론 바이오는 기술을 인정받아서 해외 업체에 기술을 수출했고,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꾸준히 유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정기적으로. 그 정기적으로 이자처럼.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마인드도 좋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중소 바이오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퓨얼셀인데요.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개장할 때 살짝 언급하기도 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회의에서 이 수소차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계속 상승세 뛰고 있습니다. 김윤 연구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20% 정도 가까이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와 수소 충전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SPL셀이 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PL셀 같은 경우에는 가정 건물용 수소연료 전지 부분도 있고 수송용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특히 이제 막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오신 분들은 굉장히 또 축하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관점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또 신일석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빨리 도달돼서 지금 또 60%가 넘었는데 네. 지금 이것도 사실 수소 그 관련해서 안 떴기 때문에 제가 봤던 거거든요. 지금 2018년 10월 달에 상장된 이후에 계속 내리막이었는데 이게 언젠가는 신규주는 한번 뜨는데 그게 지금 빨리 온 거예요. S퓨얼셀이. 지금 S퓨얼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연료전지 만드는데 이게 작동 원리예요. 어렵지만 공학도들이나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연료전지가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뭐 전기차도 전기를 만드는데 또 생산난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 지금 디젤이라던가 지금 경유 휘발유차보다는 안 나오잖아요.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이런 건 청정 에너지. 근데 이건 연료 전지인데 어쨌든 수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S퓨얼셀이 지금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2018년 10월 달에 기록을 했던 처음에 41,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를 봐도 알거든요. 여기서 권력 변화. 우리가 탑5, 5위와 6위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탑5냐 6냐 이거는 큰 차이예요. 쇼미더머니에서도 3위 안에 들냐 4위 안에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3위 안에 들면 온갖 광고를 다 찍고 다니는데 4위부터는 아예 나오지도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그 거래 정지가 되면서 상징적으로 밀린 거예요. 현대차. 굉장히 상징적인 우리나라 IT와 자동차를 이끄는 존재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리면서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 스크래치를 입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벗어날 방법도 없었고. 근데 수소 경제를 들고 나오면서 일단 상징적으로 탑5에 산발을 밀어내고 다시 진입을 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럼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수소 경제에 관련된 종목들 집단을 이루면서 강하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집단에서 하나로 S퓨얼셀도 같이 간다면 이 시세는 굉장히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좀 보니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18년도 10월 달에 상장했을 때 기록했던 4만 원대 거기는 지금 무리 없이 간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힘은 관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S퓨얼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가 들고 나왔고 기업에서 정부에서도 밀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만약 보조금을 주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기업 혼자 할 때보다 시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그룹 안에 들어온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우건설 11월 1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26%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1,915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면서 어떤 시장 예상치를 놀라게 했습니다.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어떤 주택 건축 사업과 베트남 개발 사업 매출 비중을 늘리고 해외 부분 원가율을 개선해온 것이 포괄적으로 달성하는 어떤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3, 4분기 누적 수주는 6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4, 4분기에 GTX 4,300원과 자체 사업 수주 인식 등으로 연간 수주 가이던스 9,300억 원을 충족해 나갈 전망입니다. GTX 사업뿐만 아니라 국회 심사 이외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늘어난 사실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정부안이었던 42조 7천억 원보다 5천억 원가량 늘어나 전년 39조 7천억 원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을 뺀 예산 구성을 보면 철도와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이 각각 전년보다 6.1%, 27% 늘어난 5조 5천억 원과 1조 5천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NLNG 트레인 7 프로젝트의 카르텔 멤버인 이탈리아 사이펜과 일본 치요다와 어떤 동등한 자격으로 기본 설계 및 EPC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공동으로 어떤 기본 설계를 수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EPC 입찰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사가 EPC 업체로서의 어떤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 전반적으로 지수 조정과 함께 동사의 주가 역시 하락을 하였으나 액면가를 하회하는 현 주가는 어떤 동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판단이며 해외 현안 프로젝트의 순차적 종료에 기인한 점진적인 원가율 개선과 함께 베트남 개발 사업을 비롯한 동사의 강점인 아프리카 지역의 수주 구체화가 해외 성장 모멘텀을 확대시킬 전망입니다. 목표가를 7,000원을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같은 이제 건설주인 대림산업인데요. 동사는 지금 4분기 연결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2,010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별도 토목 매출액은 2,624억 원, 건축주택은 1조 2천억 원, 플랜트는 2,823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외형이 축소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우려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유아 이익률을 가정하더라도 양호한 건설 덕분에 전사 수익성은 선방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또한 동사 2019년 플랜트 수주는 3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7.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주전이 치열한 어떤 중동 발주 물량을 감안하지 않은 비교적 가시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계산하더라도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추가로 아시아 발전을 더해지면 2019년 수주는 당초 기대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배당 확대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2017년 배당 성향을 기존 4.4%에서 7.9% 상향하면서 주당 배당금을 2016년 300원에서 2017년 1000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배당 성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올해 순이익 증가로 인하여 주당 배당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이래서 대림산업에 대해 목표 주가를 12만 원, 손절가를 94,0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넘게 상승하면서 2070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2070선까지 올랐다가 63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70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셀트리온 1%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이제 6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삼성전자 그래도 0.3% 상승세 나옵니다. 39,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 초반과는 다르게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36만 원 선 지켜내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상승세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8천 원에 흘러가고 있고 SK텔레콤 1%대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한국전력 0.9% 상승하면서 33,6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 상승하면서 6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663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하는데 기관들의 매도폭 큽니다. 251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 E&M과 바이로메드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상승폭 강합니다. 4% 가까이 상승하면서 77,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신라젠 1% 넘게 상승하면서 74,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마찬가지로 상승폭 강합니다. 3% 가까이 상승하면서 59,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이 하락폭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564,2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오롱티슈진과 파라베스 모두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3% 하락하면서 9만 원 선 다시 이탈했고요. 89,600원에 흘러갑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환율 0.15% 하락합니다. 1,130원 선 깼고요. 1,129원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TV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갖고 시장이 침체되고 좀 안 좋죠. 그렇지만 하나 여실히 드러난 거는 역시 수소와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가 지속해서 연말을 뜨겁게 달가오르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어갖고 그나마 시장에서의 온기를 놓고 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하락률도 크고 그리고 대형주로서 좀 가치가 있는 서현이화를 중심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화 하면은 과거에 이제 한국이화에서 이렇게 분리된 건데 주로 자동차의 내장재를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용차의 이제 시트 요거를 생산해서 주로 이제 현대나 기아차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과거에 2015년도에는 한 1,000억대 영업이익을 냈었고 아주 화려하게 잘 있었던 종목이지만 최근 들어서 자동차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좀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이제 많이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4년도에 29,000원이던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 3,700원대니까 많이도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수소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를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연말은 역시 자동차 부품주 중심으로만 일단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배당을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좁혀가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투자의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매수가를 보면은 현재 아까 좀 많이 밀릴 때 장중 저점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 현재 플러스를 났지만 장중 저점 매수가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서 4,4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장중 저가를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원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추세가 살아나 있는 부품주 중심으로 이렇게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서현이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TV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오늘장 FOMC 회의 시작과 함께 미국 증시 갈팡질팡했습니다. 금리 상승 우려라든가 유가 하락, 미 정부 셧다운 같은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한 투자 심리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양매도로 좀 눌러두고 있는 가운데 660포인트를 오늘은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겠습니다. 코스피도 일단은 기관, 특히 금투가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좀 매도가 나오는 등 수급이 그렇게 고르지 못한 상태인데요. 매도 규모라든가 매수 규모들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향을 위든 아래든 좀 그렇게 좀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일단 특별히 이렇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기대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위아래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 모습은 사실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미정부 셧다운 문제도 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가닥을 잡아야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 정책 기대감에 오늘 수소차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아침 초반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GMB 코리아라든가 EM 코리아, 일진다이스, 프로셀 이런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좀 동반 상승을 좀 보여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수소차만큼은 아니지만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였죠. 대표적으로 우수에이니스, 지엔코 이런 종목들, 우리산업, PNE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에서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이 좀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자동차 쪽으로 이제 부품주주 쪽으로 이제 좀 더 흐름 유입이 되고 있죠. 넥스트 칩이라든가 후리 FT 다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른 흐름들, 차트도 좀 예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장은 일단 강보합권 흐름은 유입이 되고 있지만 660포인트 코스닥은 660포인트 이탈 없는 선에서 좀 지지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좀 급하지 않게 지금 계속 양도세 부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 좀 주의하면서 오늘은 좀 보수적으로 오후장까지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유플렉스입니다. 이 연성 회로기판 FPCB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휴대폰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FPCB 제품이 원래 휴대폰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주로 고객사의 휴대폰 출하량하고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주 거래처가 LG그룹이었었는데 일단 내년 초에 출시될 삼성 갤럭시 S10 후면 카메라용 FPCB 공급 업체로 선정이 좀 되면서 베트남 쪽에 구독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실적도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연말이라든가 연초까지 해서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3,000원들이 살짝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고 매수는 지금 현재가 유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가가 좀 3,000원 위로 올라오면 좀 더 좋겠네요. 일단 목표가는 정고점 근방이라고 할 수 있는 3,500원짜리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손절가는 2,750원 정도, 이 일봉상 61선짜리 이탈이 조금 나오면서 전의 저점이죠. 이 11월 27일 28%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전에 눌림목자리였던 2,750원 정도 근방에서 크게 이탈이 없는 선에서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요즘 추천드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숨을 길게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인 만큼 처음부터 너무 많은 비중을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박스권 매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내년까지 좀 지켜본다. 내년 초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초까지 좀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숨을 길게 내년 오버나잇 할 거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진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